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 한국사 짱생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할 파트는 고대의 건축과 탑 승타입니다. 우리 교재 216페이지고요. 자, 우선 건축을 볼게요. 여러분 고대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고분양식 할 때 얘기를 했죠. 남아있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여긴 출제빈 더 높진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좀 정리하고 기존에 나왔던 거랑 좀 복습할 부분이 있을 경우는 좀 같이 보고 넘어갈게요. 자, 삼국시대의 건축입니다. 고대의 건축은 여러분 책을 보시면 궁전, 사원, 무덤, 가옥의 특색이 있어요. 남아있는 고분과 건축 터예요. 그러니까 무덤과 건물의 터예요. 건물 자체는 없는 거지. 이 시대의 건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짐작만 하는 거죠. 자, 궁궐 건축. 그래서 가장 규모가 큰 건 장수왕이 평양에 세운 안악궁입니다. 이 안악궁은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뭘로 시험을 내는 거냐 하면 평양 문제를 내요. 평양에 안악궁이 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서경천도운동 이런 게 있죠. 이게 평양이고요. 뭐 조선시대 때 후기에 유상 평양상인이고요. 그 다음에 개화기 때 제너럴 셔모노 사건이 평양이죠. 그래서 평양을 테마로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이 궁궐터는 한 면의 길이가 620m. 그죠? 고구려 남진 정책 기상이다. 사원 건축. 사원 건축으로는 신라의 황룡사와 백제 미륵사에서 터만 남아있죠. 그래서 황룡사 복원도. 자, 보시면 6층 목탑이 있죠. 이건 고려시대 때 몽고의 공격으로 소실되었어요. 그 다음에 미륵사. 미륵사는 탑이 3개가 있죠. 가운데 커다란 목탑이 있고 양쪽에 석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특이한 모양인데요. 지금은 석탑 하나만 남아있어요. 황룡사입니다. 진흥왕 때 세웠고요. 절은 그 다음에 7세기 선덕여왕 때 구층목탑에서 이 구층목탑이 호국불교다. 이건 시험에 냅니다. 자, 그래서 당시 팽창의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백제 미륵사는 무왕 때 세웠고요. 자, 중앙에 목탑과 동쪽과 서쪽에 석탑을 둔 탑이 3개 있다 말씀드렸죠. 특이한 형태입니다. 자, 의인은 무왕이 추진한 백제의 중을 반영하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가옥 건축. 남아있는 집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고분 벽화에서 구조가 일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성곽 건축. 그래서 삼국시대에는 전쟁이 많죠. 방어를 위해서 성곽을 많이 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산이 많지. 그래서 산성이 대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뭐 게임이나 아니면 뭐 중국 무슨 삼국지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면 뭡니까? 거긴 평지니까 삥 둘러서 돌을 쌓았는데 우리는 어떤 거야? 이 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산이 이렇게 있으면 뭡니까? 이렇게 있으면 뭡니까? 여기 가파른 데는 뭡니까? 벽을 쌓을 필요가 없죠. 여기만 막으면 되지. 땅 떨어지는 못 올라오니까 뭡니까? 이렇게 해서 뭡니까? 자연스럽게 뭡니까? 뭐 입구 정도 막고 뭡니까? 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관문을 넘어서 이제 안쪽 들어가는 뭐 이런 구조라면 이렇게 되고 좀 낮은 부분은 뭡니까? 성벽을 좀 쌓아서 보강하는 거죠. 요게 산성입니다. 지형에 따라 뭐 흙이도 쌓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성이 뭐 무슨 게임에 나오는 뭡니까? 평지에 있는 뭡니까? 이런 건물보다는 방어하기가 좀 더 편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무래도 산이기 때문에 뭐 식량 조달도 유리한 편이고요. 훨씬 더 방어하기엔 좀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산의 능선을 자연스럽게 이용해 쌓았습니다. 자, 다음에 통일신라의 건축입니다. 통일신라의 궁궐과 가옥은 역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원 건축. 불교가 융성함에 따라 사원, 절을 많이 축조했는데 8세기 중엽에 세운 불국사와 석굴암이죠. 통일신라를 대표합니다. 불국사입니다. 자, 목조 건물은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불국사는 지금 있는 불국사는 복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건 임진왜란 때 문제를 냅니다. 석조물과 기단입니다. 받침대, 그다음 돌로 만든 조형물이죠. 남아있어 불교, 신라 불교 예술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특징 불국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국토예요. 그래서 이 이상을 조화와 균형입니다. 조화, 통일, 균형 이런 거죠. 청운교, 백운교에 보시면 뭡니까? 복원 상상되어 옵니까? 청운교, 백운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청운교, 백운교고요. 그다음 원래 밑에 물이 있었어요. 지금 복원할 때 물을 채워넣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직선과 곡선을 조화시킨 정문의 돌계단이다. 축대는 세속과 이상세계를 구분짓는다.
이게 뭡니까? 축대가 있죠. 여러 건물 밑에 뭡니까? 축대. 돌 막 쌓아 올린 다음에 그 위에 건물을 올린 거죠. 그래서 이 세속과 이상세를 구분 짓는다. 자연의 선에 인공적으로 맞추어 자연과 인공을 연결시키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누각과 탑이다. 복잡하고 단순한 좌우 누각의 비대칭은 간소하고 날씬한 석가탑. 복잡하고 화려한 다보탑. 그래서 석가탑과 다보탑이 모두 불국사에 있죠. 그 다음에 석굴암입니다. 석굴암 여러분, 이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동굴에 불상을 넣는 게 아니죠. 인공으로 만든 거예요. 뚜껑을 덮어서 만든 인공 석굴 사원입니다. 자, 구조는 네모난 전실과 둥근 주실을 두 분 통로로 연결하고 있다. 자, 주실의 천장에서 본존불이 앉아있는 그 방의 천장은 돔이죠. 돔 구조가 여러분, 국회의사당, 우리 국회의사당 뚜껑 모양이지. 자, 의인은 전실과 주실, 천장이 이루는 아름다운 비례와 균형의 조형미로 석굴암은 세계적인 걸작입니다. 안압지다. 이름을 알아두시면 돼요. 건물과 연못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인공으로 꾸민 연못입니다. 자, 안압지란 이름은 조선시대 때 붙여진 거예요. 이 사진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여러분 나중에 이 경주 쪽 여행을 가시면 꼭 가보세요. 이건 아주 잘 꾸며놨습니다. 이 밤에 가면 이제 램프를 이렇게 많이 켜서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뭡니까? 이쁜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꼭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연못, 인공섬, 구름과 건물들은 매우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꾸며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연못 쪽으로 건물도 이렇게 돌출시킵니다. 이게 네모 번듯한 것보단 뭡니까? 좀 다양한 경관이 나오죠. 그래서 다른 방향에서 건물을 바라볼 때 변화 있는 경관이다. 자, 의인은 많은 유물이 발굴되어 귀족의 화려한 생활과 조경술, 그러니까 정원을 꾸미는 기술이 조경술이지. 높은 수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발해의 건축, 발해의 지상 건물은 역시 궁궐터예요. 절터. 건물 자체는 없고요. 터만 남아있는 거지. 당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궁궐 건축. 자, 당나라 여행입니다. 발해의 수도 상경은 당의 수도인 장안을 본다. 외성을 쌓고 남북으로 넓은 주작대로. 이런 겁니다. 여기 나와있죠.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남문이 제일 크고요. 그래서 뭐야? 가운데 큰 길. 쭉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궁성이 있고요. 궁성에 쭉 올라옵니까? 마지막에 왕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운데 큰 길로 옵니까? 도시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지죠. 요게 뭡니까? 요게 중국식 도시 설계 모델이에요. 그래서 발해에 있는 이 가운데에 있는 뭡니까? 이 큰 길 이름이 주작대로라는 거지. 이건 시험에 나오죠. 당나라 여행입니다. 좀 더 추가하면 이 주작은 뭡니까? 도교의 사신 중에 하나죠. 도교랑 연결시켜 문제를 또 낼 수 있습니다. 자, 고구려 영향입니다. 궁궐 중에서 온도, 온도라면 우리나라 거예요. 제가 쇼츠에도 좀 올려놨는데요. 온도라 뭡니까? 온도라면 우리나라 것이다.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원 건축. 사찰은 높은 단위에 여러분 금당을 짓고 건물을 짓고 좌우에 건물을 배치했다. 자, 건물들은 회랑. 여러분 아시겠죠? 뭡니까? 뚜껑이 있는 통로죠. 천장이 있는 통로. 여기 뭡니까? 가는 통로가 회랑입니다. 이거 보시고요. 자, 다음에 탑이다. 탑은 시험 문제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시험에 낼 게 좀 많이 있죠. 특히 암기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좀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죠. 여기는 좀 시험에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불교의 탑의 개념은 뭐냐면 석가모니의 무덤이에요. 여러분 불교의 경우 뭡니까? 인멸하면,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살짱합니다. 불로 육신을 태우는데요. 그때 유골이 나오죠. 이 유골이 사리라고 해요. 이 사리를 뭐 버리는 게 아니고 이 사리를 이 유골을 모아서 뭡니까? 봉안하는데 그 봉안하는 뭡니까? 그 건조물이 탑이에요. 기본적으로 뭡니까? 시신의 일부를 묻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석가모니의 무덤인데,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절에 가면 뭡니까? 절에 가면 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진짜 유골이 있는, 그래서 뭐 경남의 통도사의 경우는 정말로 석가모니 유골이 있어요. 진신살이라고 하죠. 그게 있는 절의 경우 뭡니까? 이 탑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석가모니가 무슨 에반게리온 사이즈도 아니고 무슨 마징가 사이즈도 아니고 뭡니까? 무슨 태권브이 사이즈도 아니에요. 어떤 거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찰에 진신살이를 넣을 수가 없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뭐냐면 여러분 사찰에 탑이 없으면 뭡니까? 사찰의 권위가 좀 이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거야? 법살이라고 해서 어떤 거야? 진신살이 말고 귀중한 불상이나 귀중한 불경을 대신 넣어서 뭡니까? 탑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기본적으로 사리. 그래서 석가모니의 진짜 사리, 유고를 넣었으면 진신사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대체해서 뭡니까? 귀중한 불경을 넣을 땐 법사리라 합니다. 법사리. 법사리. 대부분의 탑들은 뭡니까? 절에 있는 탑들은 법사리가 많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뭡니까? 석가모니 무덤인데, 흥미로운 건 뭐냐? 이거 보세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보면, 이게 인도의 탑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모양이 둥글둥글해서 뭡니까? 정말 무덤 같죠? 법보신문에 나와 있는 뭡니까? 그 탑입니다. 인도의 탑이에요. 근데 위에 동그라미가 동글동글 올라가죠. 이 동그라미가. 요거. 요 파트가 있습니다. 요 파트. 요 탑이, 요 파트가 우리나라로 이렇게 넘어올 때까지 계속 영향을 줘요. 요거는. 영향을 줍니다. 이 교재에도 있는 사진인데요. 참고로 지금 볼게요. 여기 있는 사진입니다. 네. 보면, 자, 석가탑이에요. 여러분, 석가탑의 위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올라가죠. 뾰족하게. 거의 올라가죠. 이걸 상륜부라는데, 인도의 탑. 그러니까 이 인도의 탑이 중국, 우리나라 넘어갈 때, 그러니까 이게 높은 탑의 형태로 바뀌는 거지. 근데 위에, 요 동글동글한 건 뭡니까? 이거 뭡니까? 상륜부는 뭡니까? 우리나라 탑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요건 뭡니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인도의 탑이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은 나무탑, 목탑하고 그다음 뭡니까? 그다음 벽돌탑이에요. 전탑을 많이 만듭니다. 여러분 벽돌하면 중국입니다. 여러분 무덤도 벽돌 무덤하면 중국식이었지. 마찬가지로 뭡니까? 전자가 벽돌 전자입니다. 벽돌탑이에요. 근데 여러분 벽돌이라는 건 뭐냐고? 벽돌은 원래 돌이 아니지. 그러니까 흙을 진흙을 뭡니까? 네모난 틀거리에 넣고 구우면 딱딱해지죠. 그래서 진흙을 빚어서 네모나게 구워서 그걸 쌓은 게 돌탑이죠. 벽돌이라는 뭡니까? 인공적인 돌이에요. 전탑이에요. 전탑. 이게 목탑과 전탑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로 옵니다. 넘어오는데 이면 삼국입니다. 삼국의 탑. 삼국의 탑 하면 뭡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목탑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모두 소실냈습니다. 고구려 좋은 나라예요. 해버렸으니까 뭐 하는 거야? 외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백제경입니까? 미륵사지 석탑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뭡니까? 우리나라는 화강암이 많으니까 석탑을 많이 만든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미륵사지 석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림사지 오충석탑이 있는데 특히 미륵사지 석탑 뭡니까? 여기 나와 있죠. 세계 보이는 뭡니까? 보이는 석탑이에요. 어떤 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석가탑 봤지만 보통 석탑은 매끈한 탑인데요. 이거 어떤 거예요? 고구려의 목탑에서 이게 백제로 넘어올 때 어떤 거야? 목탑에서 뭘로 바뀌는 석탑으로 바뀌면 뭡니까? 과도기적인 탑입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면 뭡니까? 나무 건물처럼 뭐 울퉁불퉁하고 창문 모양도 있고 이렇죠. 과도기적인 탑이고요. 그다음 뭐야? 이 미륵사지 석탑이 특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현존 최고 가장 오래된 탑이다. 그래서 백제의 탑의 경우 큼직큼직하게 뭡니까? 석탑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백제의 탑은 좀 사이즈가 커요. 그러면 이게 정림사지 오충석탑이에요. 밑에 미륵사지 석탑 밑에 정림사지 오충석탑.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보시면 탑이 커요. 여기 밑에 사람들 보이죠? 커다란 탑을 만듭니다. 하면 정말 뭡니까? 웅장해 보이는 탑을 만듭니다.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해서 백제의 탑. 중요한 건 뭐야? 미륵사지 석탑이 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림사지 오충석탑은 백제의 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라는 황룡사 구충목탑. 이거 몽고의 침략으로 탑을 했기 때문에 모양 남아있는 건 우리가 짐작만 한 것이고요. 그 다음 뭐야? 분황사의 모전석탑이 있습니다. 모전석탑. 그럼 모전석탑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이것도 시험 문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자 돌이 이렇게 뭡니까? 쌓여서 이렇게 쌓여있죠. 쌓여있습니다. 쌓여있는데 근데 보통 이거 뭐야? 벽돌탑. 벽돌. 진흙을 빚어서 벽돌을 쌓아서 이렇게 전탑을 만드는데 모전석탑이라는 건 뭐냐면 전탑. 벽돌탑을 모방해서 만든
탑이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돌 있죠, 돌. 여러분 화면 보시면 뭡니까? 이게 뭔가 돌을 쌓았는데 이 돌이 뭐였던 거야? 이게 벽돌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벽돌 모양으로 원래 돌 있지. 원래 바위를 썰어서 뭡니까? 벽돌 모양으로 옵니까? 이걸 썰어서 옵니까? 굳이 이걸 썰어서 쌓아서 옵니까? 벽돌탑 비슷하게 모방해서 만든 탑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분황사에 있는 탑은 벽돌탑이다 하면 틀려요. 말씀드렸지만 벽돌은 진흙을 구워서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쌓은 거고 이건 뭐야? 이건 바위 돌덩이를 썰어서 뭡니까? 쌓아서 만든 탑이에요. 벽돌탑을 모방해서 쌓았다고 해서 뭡니까? 모전석탑이다.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부분 뭡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탑들은 어떻게? 통일신라 시대 만들어져요. 우리나라 탑의 가장 중요한 완성형은 3층 탑이죠. 그래서 신라 중대를 대표하는 뭡니까? 3층 석탑은 불국사 3층 석탑 석가탑입니다. 뭐 가장 가치가 높은 탑이라고 평가를 받죠. 그다음에 그래서 신라 중대 뭡니까? 석가탑 모양의 3층 석탑이 되게 유행을 많이 하는 거예요. 다르다 뭡니까? 똑같은 것만 만드니까 질리니까 신라 하대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나중엔 뭐야? 탑에 불상을 새겨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탑은 탑이고 불상은 불상입니다. 이게 원래 다른 건데 근데 매끈한 탑이 이제 뭡니까? 맨날 그런 것만 만드니까 이건 지겨워 해서 뭡니까? 불상을 굳이 새겨 넣는 뭡니까?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탑들까지는 알아주시고 여기는 지금 제가 화면에 정리해드린 탑들은 시험에 나옵니다. 이건 머릿속에 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추가적으로 좀 본문을 통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삼국시의 탑. 자, 불교의 전파와 함께 부처의 살입니다. 유고를 봉안해서 예배의 주 대상으로 삼던 탑이 건립되었는데 고구려는 목탑을 건립했다. 남아있는 것은 없어요. 백제는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에서 동탑과 서탑 중에 서탑의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아시죠? 뭡니까? 남아있는 것도 100% 온전한 모양은 아니에요. 자, 목탑의 모습을 많이 지니고 있다 해서 가장 오래된 탑으로 목탑에서 석탑으로 변경되는 과정이다. 이걸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냅니다. 그 다음에 사리장엄구라고 해서 뭐냐면 이 탑 안에서 나온 거예요. 2000년대 들어와 탑을 해체해서 뭡니까? 다시 수리하는 과정에서 탑에 사리를 봉안하는 용기와 공약물 등의 사리장엄구가 발견됐다. 그래서 뭡니까? 해당하는 이 사리장엄구의 글씨가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사택시 왕비. 그래서 이 사택시가 원래 백제의 성씨죠. 그러니까 사택 지적비할 때 그 사택시예요. 무왕의 왕비 사택시가 탑을 건립하여 사리를 봉안했다. 요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거야? 특히 이게 삼국유사. 그래서 이 기륵사를 신라 출신 선화 공주가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랑 배치되는 내용이지. 탑에 나왔죠, 이건 선화 공주가 아니고 사택시 왕비가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설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 연결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다. 자, 일단 미륵사지 석탑을 개성한 탑으로 해서 탑이 커요. 경쾌한 모습을 하고 있다. 백제의 대표적 석탑이다 해서 해당하는 탑의 명칭은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라 황룡사 9층 목탑. 자, 선덕여왕 때 자장의 건입니다. 백제의 아비지. 이건 알아두세요. 어떤 거야? 해당하는 탑 어떤 거죠? 신라 사람이 아니고 백제의 아비지가 주도해서 만든 탑이에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거 시험 문제에 또 물어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문화적인 교류는 했다는 거지. 삼국이 싸우더라도 문화적인 교류는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실제로 황룡사 9층 목탑은 뭐야? 탑을 하나 쌓을 때마다 주변 국가가 무너진다라는 호국적인 탑임에도 불구하고 백제 사람이 주도한 탑이죠. 아비지가 만든 탑이다라는 건 내용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호국적 성격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고려시대 몽고의 치입으로 호라당 탑을 했습니다. 분황사 모전석탑. 석재를 다듬어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 봅니까? 전탑을 모방한 탑이에요. 7층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지금 3층까지만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신라 두 개 돼 있는데요. 제가 앞에 정리했던 건 뭡니까? 석가탑과 신라대 진전사지 3층 석탑. 이거 중심은 이걸 보시면 돼요. 9급 공무원 시험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있다는 것만 보시면 돼요. 출제가 된 적이 있느냐? 있어요.
예전에 급수가 좀 높은 문제라든가 나온 적이 있는데 구급 시험에서 뭡니까? 이거를 물어볼 가능성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다는 거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성 탑리 5층 석탑이 신라 중대이 탑이라는 건 명칭 정도만 알아두시거나 뭐 모르셔도 뭡니까? 이게 자세하게 나올 가능성 높진 않아요. 이걸 중심으로 보시고 책을 한 바퀴 돌린 다음에 다시 볼 때 이게 기억, 지금 해당하는 표시된 게 기억이 나시면 추가적으로 보셔도 되긴 해요. 국사를 한 만점 가깝게 맞고 싶다 하는 분의 경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탑과 전탑 양식 계승. 다양한 양식이 융합된 모습이다. 읽어보시고요. 자, 감은사탑은 이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구급 시험에서. 조금 높은,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지만 이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감은사의 경우 뭡니까? 뭐하고 연결되냐면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이야기 중에 신문왕 때 만파식적 1이죠. 만파식적 이야기에 감은사를 건립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감은사를 건립했더니 뭡니까? 바다에서 섬이 왔다.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섬에서 뭐 드래곤이 있어가지고 무슨 1위를 만들었더니 만파식적이더라 라고 할 때 뭡니까? 그때 감은사가 언급이 됩니다. 전형적 석탑의 양식입니다. 이중기단 받침대 위에 3층으로 쌓은 전형적 통일신라의 석탑의 양식이다. 장중하고 웅대한 느낌, 삼국통일을 달성한 기상이다. 고선사지 3층 석탑, 감은사 3층 석탑과 함께 강건한 사회 기풍이다. 통일신라 초기 대표 석탑이고요. 이것도 역시 예전에 난이도가 좀 높은 데였던 탑이에요. 자, 다음에 불국사 3층 석탑은 뭡니까? 석가탑이고요. 이거 당연히 시험에 나옵니다. 이건 반드시 하셔야 돼요. 통일이후 축조는 석탑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쁜 탑 중에 하나가 이거죠. 자, 그래서 날씬한 상승감 및 넓이와 높이의 아름다운 비례는 부처가 항상 가까이 있음을 이상적으로 나타내 보입니다. 석가탑 자체가 뭡니까? 탑 이름이 석가탑이지. 이게 석가모니 자체를 상징하는 탑이에요. 그 다음에 석가탑 옆에 다보탑이 있죠. 10원짜리 동전. 문양이죠. 자, 그다음 뭡니까? 우리가 신라하대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은 어떤 거예요? 자, 여러분 탑은 탑이고 불상은 불상인데 이건 뭡니까? 베리에이션.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뭡니까? 탑의 표면에 도들새김으로 불상이 보이시죠? 이 탑의 어떤 조형성 자체는 좀 뭡니까? 하대감 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다보탑과 함께 이 시대 높은 예술성 건축수를 반영하고 있고요. 다보탑은 석가탑 맞은편에 있는 석탑으로 전례가 없는 특이한 모습이다. 자, 신라 말기 석탑의 다양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 방금 설명했죠. 기단과 탑신의 부조 도들새김이죠. 불상을 새겼습니다. 이건 시험에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남원 실상사 3층 석탑. 자, 네모골 받침들을 놓아서 기단을 담고 그 위에 다른 네모골에 돌을 올려놓은 특이한 모양의 석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 화엄사 사자 3층 석탑. 그래서 받침대 4마리의 사자가 탑신을 받치고 있는 특이한 모양이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출제비가 높진 않은데 이름만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뭡니까? 많이 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석가탑. 석가탑이 출제비가 높은데 뭡니까? 앞에 얘기했죠. 석가모니에 뭡니까? 모든 사리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뭡니까? 귀중한 불경을 넣는다고. 자, 우리가 공부했던 건 뭡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은 뭐예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죠.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어디서 나온 거야? 석가탑에서 나온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석가탑 이걸 뭡니까? 해체해서 수리할 때 뭡니까? 이 불경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뭡니까? 목판 인쇄본이 석가탑 안에 있다라는 걸 시험 문제에 묶어서 시험 문제를 많이 냅니다.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뭡니까? 흥탑과 탑비다. 자, 그럼 여러분 스마트 하시기 때문에 뭡니까? 기본 탑이 석가모니 석존의 무덤이라면 뭡니까? 승탑은 당연히 뭐예요? 석존 말고 뭡니까? 스님의 무덤이에요. 고승의 무덤이 승탑이다. 당연히 뭡니까? 탑과 승탑을 굳이 비교하면 뭡니까? 당연히 탑이 레벨이 더 높죠. 승탑은 그래도 높이 쌓지 않습니다. 그래서 돼 있고요. 그럼 승탑과 탑비를 묻는 문제 중에 뭡니까? 가장 유명한 건 뭐야? 선종의 유행으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선종은 깨달음을 중시하고 무슨 관계? 스승과 제자 사이의 계승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배경은 신라 말기 선종. 이걸 가장 많이 묻습니다. 유행했습니다. 선종이 퍼지면서 유행했다. 이건 공식이에요. 그래서 승탑은 뭐야? 승려들의 사리를 봉헌하는 것입니다. 승려의 무덤이고요. 형태는 팔가 원당형.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행한 모양이 이거예요. 보시면 뭡니까?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이것도 역시 이름을 알아두셔야 돼요. 신라 하대 때 뭡니까? 유행한 뭡니까? 가장 전형적인 승탑의 모양이고요. 뭡니까? 그래서 보시면 뭐 불국사탑 이런 거와 비교할 때 높이가 높지는 않아요. 까모니의 탑은 당연히 작습니다. 근데 모양이 어떤 모양이야? 보시면 이걸 옆으로 윗면들을 딱 보면 팔각형 중심으로 뭡니까?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다음 뭡니까? 뭐 밑에 있는 뭐 받침 이런 부분이 뭡니까? 뭐 팔각형과 원형이 어우러져. 그래서 팔각 원당형입니다. 여러분 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두글두글해지죠. 팔각형과 원형이 어우러진 형태고 대체로 팔각형입니다. 이게 가장 유행한 승탑의 모양이에요. 이건 시험 문제에 물어요. 가장 유행한 승탑은 사각형이다. 아니야.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시고요. 여기 있는 걸 읽어보시면 됩니다. 팔각 원당형이 무슨 뜻인지만 아시면 돼요. 자, 대표적 승탑은 여기 나와 있죠.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 뭡니까? 가장 이 시기를 대표하는 탑이기 때문에 승탑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탑비는 뭐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무덤이지. 무덤 앞에 뭘 세워요? 비석을 세우지. 그래서 승탑 앞에 뭡니까? 승탑 앞에 커다란 뭡니까? 비석을 세운 다음에 그 스님의 일대기. 스님이 어떻게 깨우쳤느냐, 뭐, 그 다음에 어떻게 제자를 양성했냐 해서 일대기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승탑과 탑피가 세트예요. 알아두시고요. 자, 세련되고 균형감이 뛰어나 신라 말기의 조형미술 대표한다. 그래서 뭡니까? 신라 하대 선종유행 승탑과 탑비 이게 세트입니다. 자, 의의는 이 시기 조형미술 신라 하대입니다. 지방의 호족이 성장했죠. 정치적 역량이 성장하였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뭡니까? 다음 시간에 불상 조각과 공예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